프로젝트에 오게 될 때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랄까 혹은 이제 미디어와 관련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사회보다 폭넓은 사회 인식이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연구들을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MBC 예능입니다. 자칭 탐사 예능, 역사 예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MBC에서 했고요. 시청률은 한 4%에서 5% 정도 나왔습니다. 국가를 여행하면서 국경이나 경계를 넘는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김구라 그리고 설민석, 이시영 등의 이제 연예인들, 역사 이제 교사 그리고 또 시사 상식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국경을 넘는 거예요. 근데 여행 프로는 많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가 이제 조금 차별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를 방문하면서요. 모티브를 이쪽 나라에서 상대편의 나라의 국경을 건너는 경험을 꼭 넣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경험이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왜 그러냐면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갈 때 이미 트럼프가 장벽을 세운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이른바 이렇게 체크인이 아니라 이제 패스포트 그럼 할 때 굉장히 떨리는 형태로 나 이거 들어갈 수 있나 뭐 이렇게 굉장히 걱정하는 형태로 연출을 일부러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계를 넘는다는 게 어떤 나라에서는 되게 자유로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줬었고,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에피소드 있었는데 그 프랑스에서 독일은 지금은 자유롭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프랑스와 독일 간에 얼마나 오랜 동안 앙숙관계였는가를 설명하면서 과거엔 그렇지 못했으나 지금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의미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요르단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갔던 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연출진이 이거를 처음부터 기획을 갖고 여기까지 갔던 게 아닌가 하는데요. 국경이나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정보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이제 체험을 해보는 걸 전달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죠. 오늘 저희 주제와 생각해 보면 북한 이탈주민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해 볼 일은 많지 않습니다. 최병학 박사님께서 쓰신 글에 보면요, 우리나라에 3만여 개가 넘는 편의점이 있는데 어딜 가나 편의점이 있게 느껴지고, 요즘에 이제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동네 가기보다 편의점화 되고 있죠. 그래서 어디나 있는 게 편의점인데 북한 이탈 주민이 3만 명이 넘거든요. 그럼 편의점을 보는 만큼의 빈도수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제 인생에서 한두 명, 대학 때 저희 동아리에서 도왔던 자매, 끝내 동아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제 길을 갔고, 제가 영국 유학 때 저희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제 어려웠던 게, 그런 아주 제한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당위성과 이론적인 게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경계를 정의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사전적인 이제 정의로는 사물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 한계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를 경계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계라는 다른 한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계라는 뜻은 옳고 그른 경위가 분간되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그런 의미를 구분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선들이 이제 물리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이나 거룩과 세속이나 정결함과 더러움과 같은 그런 구분들이 이어진 그런 경계선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따 말할 수 있는 이제 선행 연구에 이런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사회가 다문화되고 다원화되니까 여러 가치들이 충돌하고요, 여러 많은 집단들이 이제 갈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정의 정치라고 우리가 많이 요즘 말을 하는데, 그 많은 집단들이 서로 만나고 부딪히면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이론화가 되고 눈에 그런 뭐라 그러죠? 개념적인 것만 되면 절대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데, 평화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게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국경인데요. 저한테 있어서 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면 경계란 언제나 경계가 삼엄한 경계선의 이미지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분들 다 알다시피 저희 이제 한국 사회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유일한 경계는 분단선밖에 없죠. 휴전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중국 방천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선이 이렇게 한 곳에 접경지대로 있기 때문에 세 나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관전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곳은 이제 거의 뭐라 그럴까요? 휴양소, 휴게지, 관광지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여길 갔을 때 2006년 정도를 기억하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경계가 왜 군인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이제 북한, 그 다음에 러시아, 뭐 중국 이 사람들은 굉장히 더 삼엄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평화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국경과 경계는 뭐지 하고 이제 저의 개념이 또 깨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계의 개념을 뭐라고 할까요? 문화적인 경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문화적인 경계 중에 하나가 바로 남한 사회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라는 책에 있는 인터뷰 중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우리 받아줬지만 한국 사람들은 탈북자를 받아준 적이 없다. 이 말은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는 탈북민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나 경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문화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떻게 윤리적 의식을 갖게 됐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 앞에 분들이랑 이론적인 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남한 사회가 갖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 그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화나 대중문화라고 하는 장르를 선택했고요. 이 대중문화를 연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 문화연구 쪽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개인의 인식이나 개인의 생각들은 다 여러 가지 통로로 다양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형성하는 여러 가지 경로는 개인적인 사람도 있고 뭐 교회도 될 수 있고 뭐 공부도 될 수 있는데, 대중문화라고 하는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갖게 되는 공동의 기억을 말하거든요. 매개된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집합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알레이드 아스만은 그것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변동도 된다고 해서 문화적 기억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셸 풀코 같은 사람들은 한 시대가 갖고 있는, 대중이 갖고 있는 고정화된 이미지, 기억이라고 해서 대중기억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한기억으로서 저한기억이나 대한기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억의 투쟁의 관점에서 말할 때 미디어는 이 기억 인식,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가,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설명할 때 있어서 대중문화나 미디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북한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무엇인가를 할 때 뭐 찰스 테일러나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들도 말하듯이 우리 사회가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김연경 씨는 이제 난민에 대한 책을 쓰긴 했지만 소수자라는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한국 사회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사람으로서의 장소를 제공하는가, 여기서의 사람과 장소는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 공간을 주는, 그리고 살 곳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답게 대우하는 곳에서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장소를 말합니다. 아렌트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요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의 속성들은 다양하다. 그리고 북한 분단 후에 주민일 수도 있고 탈북 후에 탈북자일 수도 있고 한국 입국 후에 북한 이탈 주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정의 내리는
개념에 있어서 이번 연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경계 혹은 경계인이고요. 경계를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초국가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계인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한 지역과 여러 지역들을 넘어가는 것에 생기는 윤리적 특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같은 이제 문화 연구자들은 이제 영화나 대중매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떤 영화나 TV나 드라마를 봤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연애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가정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는 연구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집단적인 의식, 집합적인 의식이 어떤가를 분석하는 연구인데,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연구에 가깝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이것 아래쪽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같은, 이건 석사 논문이긴 한데요. 그런 TV 프로그램들도 분석한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 댓글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어떤 기사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한 가지 반응으로만 나타날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정형화된 형태로 패턴들을 보기도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남한 사회 속에서의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 거고요. 거기에서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은 어떻게 나오고 있고, 탈북민이냐, 이탈 주민이냐, 아니면 그들이 소수자로 그려지는가, 타인으로 그려지는가 등에 대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의 대중문화 속에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도 하고, 통일의 여건이 되기도 하고, 혹은 우리 이웃이다, 타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경계인으로서의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문화적 대중문화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의 특징은 다른 것보다 이제 영화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이제 조금 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을 경계인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4단계의 서사로 나누어 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탈 단계이고, 두 번째는 생존 단계이고요. 세 번째는 이주, 그리고 적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탈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탈북을 왜 하게 됐는가, 그럼 북한 사회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 영화나 한 것들이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상을 보여주는 데 포커스를 맞춘 영화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존을 다룬 영화들도 있는데, 생존을 다룬 영화들은 얼마나 이렇게 힘든 것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제 동화되거나 공감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연구를 하면서 생존이 윤리의 우선성이 되는 어떤 그런 면들을 이제 보려고 하고요. 생존이라는 것은 이제 트라우마와 직결되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트라우마라는 건 내가 살아남기 위한 보호 작용으로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에 있어서 생존의 경우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주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와 계속해서 갈등하고 충돌하는 장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적응은 남한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사람 혹은 한국의 일부로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한국 사람, 남한 사회와 동화가 되었느냐, 아니면 북한 이탈 주민의 그 이전의 어떤 배경이 주체적으로 정체성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곳에 어떤 공헌을 하는 사람으로 그려질 것인가라고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들을 막 골라봤는데요. 아직 다 못 봤습니다. 너무 한 평화 보는데도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거를 쭉 보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이걸 영화로만 원래는 한정을 했다가 제가 원하는 결과가 다 안 나와서 이제 TV 드라마도 넣게 됐는데, 장편과 중단편과 TV 드라마를 넣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장편 영화는 잘 짜여져 있는 이야기가 있고 감동도 있고 메시지도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돈을 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지금 크로싱 같은 경우가 저희 이제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가장 많이 흥행한 영화인데 한 80만 정도 봤어요. 많이 봤죠.
근데 그 다음에 뭐 신이 보낸 사람 같은 영화는 40만 정도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 흥행한 영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영화를. 근데 1000만 관객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영화, 한국 사회에 남한에 와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만들었던 무산일기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영화고 우리가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한 10,000명 정도 관객 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본 것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영화도 되게 중요하고 영화가 탈북이나 이런 이슈들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특별히 독립영화, 종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도 문제는 많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TV 드라마로 눈을 이제 돌리고 나중에 제가 재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상의 한 개인의 서사로서의 탈북민을 다룬 드라마가 우리가 보는 이제 주말 연속분이 됐던 어떤 소리 됐던 일상의 삶으로 다뤄지는 드라마가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으로서의 정착을 받아들이는 단계도 아직 사회의식적으로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주민이고 이웃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힘을 내어 미스터 김은 통일부에서 상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기서 나온 한 인물이 탈북 청년인데 이제 되게 모범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줬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제 끝났나요? 그저께 끝났나요? 60일 지정 생존자에는 국회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소수로 남은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중에 탈북 출신의 이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탈북의 경험을 살려서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를 통합하고 사람들 말을 하고 이해하는 공감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로 묘사된 사례긴 한데 드라마 자체는 미국 드라마 따라한 건데 재미는 좀 떨어지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볼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혹은 드라마들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지들을 살펴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고 어떤 교육들을 더 해야 되고 혹은 어떤 영화들이나 재현들이 더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재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벽은 항상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경계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장벽은 굉장히 부드러운 장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미술 작가의 지금 영광갤러리에서 하고 있는 전시인데요. 이 전시는 겉으로 볼 때는 딱딱한 그냥 장벽인데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밀고 넘어가면 열리는 투명 장벽입니다. 이 전시를 본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뭐라고 했냐면 긴 세월 분단의 장벽 앞에 살아온 이들에게 장벽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나 발랄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아이들에게는 그 장벽은 언제든 넘나들 수 있는 장치일 뿐이다. 가로지르는 미로의 진짜 비밀은 원한다면 누구나 비닐을 펼치거나 밀치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 속에 주입된 강고한 분단의식은 장벽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미로 혹은 장벽은 가로지르려는 이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가 그런 결과로 문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